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7번째 페이지. 이분 이름의 광자가 광천골의 광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흥행 돌풍의 앞장선 남자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아마 방송일 기준으로는 1000만을 찍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럴 아직 것 지금 같아요. 녹화일 기준으로는 임박 임박. 한 960만을 조금 넘은 상태여서 주말 사이에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과연 2년 만에 1000만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처음에 영화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단종의 죽음, 그다음에 세조의 어떤 정권 찬탈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새롭지 보면 않지 않을까?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음.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낱말로 듣는 문장으로 듣는 것과 내 눈앞에서 그런 장면이 펼쳐졌을 때 어떤 충격이 와닿을까라는 것들을 아마 사람들이 많이 이제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단종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세조에 대한 어떤 미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화를 끌어가고 더불어서 계속 진지하면은 좀 어려울 텐데 네. 이제 거기에 또 약간의 코믹 요소들이 균형을 잘 들어가면서 맞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재미 요소도 좀 덧붙여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야 참 역사를 가지고 앞으로도 만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렇죠. 라는 예. 생각을 고갈되지 혼자 않았습니다.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호재입니다. 호재. 예. 네. 여러모로 경사고요. 잡지사는 약간 자체 평가했을 때 좀 이제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거의 한 반년도 더 전에 네. 이 왕과 사는 남자가 촬영 중일 때부터 그 음. 소식을 발빠르게 저 에디터가 접하고 선생님과 갈비탕 집에서 회동하면서 그랬었죠. 이거 나중에 개봉하면 한번 해보죠. 맞습니다. 누구보다 발빠르게 흥행에 앞장섰다. 예, 이렇게 자체 평가를 그렇습니다.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관련된 유튜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왕과 사는 남자를 보시고 유튜브를 그렇죠. 개봉 후에 나온 건 예, 몇개 안 작성을 돼요. 하셨더라고요. 예, 개봉 전에 나온 건 몇 개 그래서 안 뭐 돼요. 영화적인 평가나 역사적인 평가를 하는데 저희는 개봉하기 전에 영화 보기 전에 그렇죠. 이제 거의 한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장기 예, 프로젝트였던 거죠. 장항준 감독과 거의 호흡을 같이 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단종과 어몽도 한 명의 삶까지 다뤄봤지만 여러분 이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어쩌면 가장 아픈 손가락인 한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인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누구인가요? 네, 이제 청령포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청령포에 가면은 망향탑이라고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쌓은 탑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노상군이 됐던 단종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서울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했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향에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할머니도 안 계시고 네. 할아버지도 안 계셔요. 네. 그렇다면은 그때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한 명, 한 명? 부인이었던 정순왕후. 정순왕후가 왕후가 서울에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고향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역으로서도 그리워하지만 네.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어서 그리워하잖아요. 그럴 때 그 고향에서 그리워할 사람이 정순왕후였다고 생각했다면 그 정순왕후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 역시 단종과 비슷했을 것 그러네요.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이 정순왕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단종은 그나마 당대 여러 부분에서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순왕후와 관련된 기록은 거의 얼마 남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그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200몇 년 동안은 정순왕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영화를 보러 가셨던 분들이 가졌던 그 감정을 정순왕후에 이제 비춰서 네. 어떻게 사셨을까 혼자서 홀로 살아남은 사람의 마음도 그렇죠. 살아남은 사람의 마음도 정말 비참했을 거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거기에 이야기들이 덧붙여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역사 사실이고 어떤 것들은 역사 사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순왕후의 삶 그리고 그의 어떤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비극적인 그 역사 때문에 좀 잊게 되는데 단종이 좀 어린 나이에도 혼인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정순왕후가 단종의 왕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순왕후 역시 왕비가 됐다는 점에서 당대 명문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제 지금의 전라도 고부 정읍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그래서 최근 뭐 정순왕후와 관련된 어떤 뭐 문화적인 행사가 행사들이 있나요? 정읍에서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보신다면 여기가 이제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정읍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 이제 여산송 씨였던 송현수, 그다음에 어머니 여흥민 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단종이 12살에 왕에 오른 다음 해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신하들 사이에서 국혼, 그러니까 왕비를 맞이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벌어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단종은 아직 아버지의 상중이니까 문종이 돌아가신 지 예. 3년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금 미루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신하들 사이에서는 물밑 작업으로 어떤 사람을 간택해야 되지, 이런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로부터 이제 몇 달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유정난이 일어나죠. 1년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제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 상황에서 수양대군이 역설적으로 단종에게 국혼을 강요합니다. 수양대군이 강요 추진을 한 거예요? 추진을 한 거예요. 왜 그래서 그랬을까? 예. 이제까지 진행된 내용인데 네. 그거를 이제 임금께서는 따르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 왕위 찬탈 의사 전혀 없다. 라고 하나요? 는 제수처로서 가장 좋은 좀 안심시키려고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더불어서 왕비를 맞이하면 후사를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왕실의 안정을 나는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 라는 정치적인 어떤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문의 따님이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왜 송현수의 따님을, 그러니까 정순왕후를 이제 간택을 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송현수라는 인물, 그 다음에 그 부인이었던 여흥민 씨가 사실은 세조 그리고 왕실하고 좀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세조가 송현수와 관련된 얘기들을 할 때, 이제 1차 왕자의 난, 1차 사육신 이런 난이 일어났을 때, 그대는 나의 오래된 친구, 옛 친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송현수랑 수양대군은 잘 지냈던 사이였구나. 송현수한테 네. 오래된 친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종의 장인어른으로 본다면 네네. 이제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고요. 네. 더불어서 송현수의 누이 동생이 이제 그 왕씨라고 혼인을 하는데 세종의 막내 아들이었던 영흥대군하고 혼인을 합니다. 세종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수양으로 보면 제수 씨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 제수 씨와 혼인했던 영흥대군이 수양대군하고 잘 맞는 형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성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네. 형이 왜 저러지 이런 그렇죠, 스타일이라면 그렇죠. 영흥대군은 뭐 형 하는 대로 라는 그런 수양을 느낌의 좀 잘 따랐던 편이에요. 잘 따랐던 편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뭐 그 집하고 연결된 집이니까 네. 그 집 따님이면은 나의 정치적인 행보에 좀 지지가 될 것 같다. 지지가 되고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네. 퍼포먼스로 이제 이 국혼을 추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가문의 배경을 보고 추진을 한 거네요. 게다가 네. 여흥민 씨는 우리 한명회 편에서도 나왔던 가문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민 씨라고 하는 가문도 이제 왕실하고 여러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그러니까 부분들도 정순왕후의 어머니 쪽입니다. 그렇죠. 여흥민 씨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정순왕후를 간택할 때 세조로 볼 때는 큰 부담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가 나중에 세조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던데요? 맞습니다. 이제 왜 교형, 그랬죠? 그러니까 교수형 이제 목이 졸려서 죽는 사형을 받는데, 이게 여러 내용을 보면은 세조의 뜻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오랜 친구다. 맞습니다. 예. 이제 1차 단종보기 운동에 송현수가 연루되었다라는 그 고발이 올라오게 됩니다. 단종 보기 운동에 송현수가 연루됐다고요? 네, 연루가 되었다라고 올라오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세조가 그거를 커트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네는 나의 옛날 오래된 친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어떤 말을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단종 보기 운동이 하나 더 여기에는 주모자로 올라옵니다. 송현수가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조로 볼 때는 송현수를 죽이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폐서인 만들어서 그래서 그냥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는 정도로 끝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당대 분위기가 피바람이 불던 시기잖아요. 네, 그렇죠. 사육신은 막 능지처사당하고
그다음에 금성대군도 잡혀와서 죽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송현수만 영모와 연관됐는데 살려둔다? 아, 그것도 이상하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조로 볼 때는 가장 낮은 처형 방법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덜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인 교형을 써서 송현수를 죽이지 않았을까? 어.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순왕후에도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단종은 그 당시에 혼인을 하는, 그러니까 계유정난이 지난 그 순간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의 지위가 어떻게 되더라도 잘하면 살아남는 거고 못하면은 죽는 거죠. 살아남더라도 치욕을 면하기가 어려운데 그의 부인 왕비가 됐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가시밭길이 예고된 네, 거죠. 위치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수양대군이 그 본색을 드러내서 3년 만에 이제 조카한테 양위를 강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왕위를 단종을 찬탈하고 상황으로 만듭니다.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예. 뜻밖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네. 정순왕후가 대비마마가 돼요. 아, 상황이 됐으니까 단종이. 네, 그래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대비가 돼서 조선 역사상 가장 젊은 대비. 보통 우리가 대비라 그러면은 왕의 어머니를 가리키거든요. 그렇죠. 보통 사극에서도 데뷔마마 하면 좀 희끗한 배우들이 그렇죠. 하시는데 16살에 데뷔. 16살에 와. 대비가 되니까 의덕 왕대비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의도치 않게 조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단종이 결국은 아버지 그 자신의 그 장인어른이었던 송현수 또는 네. 이제 권반이라는 사람이 영모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제 노산군으로 강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월로 유배간 거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네. 이때 이제 의덕 왕대비였던 정순왕후의 지위도 바뀌게 돼서 노산군.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그 옆에 부인은 노산군부인, 줄여서 군부인. 아, 데뷔에서 이제 군부인으로 강등이 네.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예.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월에서 단종이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탄에 빠졌을 거다라는 것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순왕후가 단종과 함께 생활했던 기간은 뭐 한 2, 3년? 2년 반 정도 2년 반? 아, 그 정도밖에 안 정도밖에 됐네요. 되지 않았다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단종이 죽고 나서 정순왕후의 삶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단종은 살아 있으면 안 되는 인물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세조 정권 하에서는 왜냐면 한참 뒤 숙종 때 복권이 되니까요. 복권이 되니까 예. 그리고 단종이 살아있는 한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아니 지금 왕은 왕이 아니고 저기 계신 분이 진짜 왕인데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네. 단종은 선택지가 없이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맞이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네. 이와 다르게 단종의 부인이었던 정순왕후는 왕실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큰 위협은 되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민심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정순왕후를 굉장히 홀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오히려 민심이 역풍이 불겠죠. 그렇죠. 왕을 죽이더니 왕비마저도 저렇게 대해? 정말 인정머리도 없구나. 그렇죠. 이 이렇게 정권은 되는 거죠. 도대체 인정사정이 없는 정권이다.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최대한 하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단종의 누나였던 경혜공주, 그다음에 이제 정종, 해주정 씨 이름이 정종입니다. 예, 정종. 예. 왕 그 정종 아니고. 정종. 예. 예. 그래서 이 해주정 씨 사이에서 태어났던 정미수가 있는데 문종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그러니까 단종의 조카인 거죠, 정미수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정미수를 네. 그러니까 지금 정순왕후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네. 누군가 양자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가장 가까운 조카니까 양자로 드려라. 아, 라고 해서 정미수가 이제 그 정순왕후의 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언니의 아들을 그렇죠. 양자로 드린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미수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정순왕후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82살까지 사시거든요. 장수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정미수가 더 일찍 돌아갑니다. 아, 양자 정미수가 더 먼저.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때 그 정순왕후가 머물렀던 곳이 어딘가 자료를 봤더니 네. 이제 정업원 또 관련된 기록들이 이제 정업원 뭐 주지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정업원. 네. 그렇게 해서 중종 16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종 뒤에 세조가 올라오고 예종, 성종, 그다음 연산군, 연산군. 그리고 중종이잖아요. 82세 돌아가셨으니까 중종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종 반전까지 보고
그러네요. 역사의 그것도 산증인인데. 그것도 16년이나 지나서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조선 전기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다 경험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산군 때 한명회가 부관 참시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보면서 아마 뭔가 또 감정이 좀 뜨끈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런 이렇게 것도 다 보여지기도. 목격을 하신 분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돌아가시면서 음. 기록에 어떤 게 남아 있냐면은 이제 자신이 그 정업원이라는 비군이 사찰에 있지만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하는데 문제는 아까 양자가 일찍 먼저 죽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정미수의 부인 이제 이 씨가 있는데 그 이 씨에게 그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무덤을 어디에 쓰지? 그러니까 송현수도 영모로 그러니까 아버지인 송현수도 친정 아버지도 네.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남편도 지금 무덤을 뭐 어디 지금 몰래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네, 어몽도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무덤을 어디에 만드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는데 마침 양자였던 정미수가 그 경기도 양주 일대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가문으로 있었거든요. 아, 그 해주정 씨가. 정씨 가문. 그러면 그 해주정 씨 가문에다가 그럼 무덤을 만들자라고 음. 해서 만들었고 네. 이때 이제 그 무덤은 노산군 부인묘 이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적어도 왕실의 군 부인이라고 하는 네. 격은 갖췄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무덤, 사대부의 무덤보다는 조금 더 격이 높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왕실 관련된 기록을 보면 왕비로 있었던 것이 1년 6개월, 그다음에 대비로 있었던 것이 2년, 그리고 그 나머지 인생은 평생 군부인. 그러니까 군부인 송 씨로 살았겠구나로 볼 수가 이분의 있습니다. 삶도 참 가슴을 좀 저미게 하는 게 있네요, 진짜. 정순왕은 그럼 사후에도 왕실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신경은 써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부인 송 씨에 대해서 굳이 박하게 대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 군부인의 무덤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숙종 때 단정이 보게 되면서 정순왕후 역시 드디어 지금 계속 제가 정순왕후라고 불렀지만 당시에는 그냥 의덕 근데 왕대비. 그때 호칭으로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예, 정순 왕으로 네. 통일해 주세요. 그리고 예. 나서 이제 시호로 정순이라는 것을 올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조선 왕실에서 정순 왕후라는 이제 지위를 얻게 되고요. 네. 그 왕후가 머무는 곳은 왕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순 왕후의 무덤인 사릉이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릉, 예. 남양주에. 남양주에 사릉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정순 왕후가 한 분 더 계시죠. 유명한 분이. 영조의 계비. 영주 계비도 정순 왕후군요. 예, 그러니까 정조의 할머니가 되는. 예. 예, 그래서 한자가 다릅니다. 아. 거기는 이제 고들 정자를 쓰고 여기는 정할 정자를 쓰니까 그리고 순자도 좀 다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정순왕후인데 무덤을 잘못 찾아가시면은 저기 동구릉으로 오십니다. 동구릉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영조 옆에 사릉으로 가셔야 돼요. 영조 옆에 같이 묻혀 계시거든요. 예, 원릉에. 예, 그러니까 예. 그쪽으로 가시니까 저기 남양주로 구리로 구리로 가시면 안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공식 기록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가 실록, 그다음에 이제 당대 이제 기록들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궁금하잖아요. 네. 군부인 시절의 정순왕후 이야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기록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뜻밖의 한 보따리처럼 남아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동네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정순왕후 얘기를 네. 사릉 가서 들어보면은 그런가 보다 그냥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 동네에 가면은 네. 얘기가 여기도 정순왕후, 저기도 정순왕후. 무슨 동네에서? 종로구 창신동이요. 종로구 창신동? 네, 예, 창신동에 계셨나요? 네. 그래서 이 예. 종로구 창신동에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 역사적 사실이고 또 얼마 정도 역사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네. 조금 오류가 있는지 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가장 궁금했던 들어본 이야기는 좀 이제 충격적이어서 이게 사실일까 싶었거든요. 신숙주가 나중에 정순왕후를 자기 노비로 삼으려 했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실제로 저도 그 기록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 보통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은 카더라거든요. 카더라인가요? 그래서 네. 카더라 하면은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네.
출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전이 없는 것은 사람들이 안타깝고 신숙주를 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지, 만들었구나라고 그렇지. 예.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문헌에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장릉의 내력을 적은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장릉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 기록이 버젓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네. 노산 왕비 송씨가 관비로 몰수되자, 네. 그러니까 보통 영모와 연결된 남편이 이제 끌려가서 죽게 되면 그 여성들은 네. 보통 관비가 되거든요. 신분이 관비인 건 맞는 거예요. 네, 예. 관비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비로 몰수가 되자 네. 신숙주가 내가 공신이니까, 네. 그러니까 사육신의 난이 일어났을 때 사육신 관련된 집안의 여성들이 반대파였던 정난공신이나 익대공신 집안의 노비로 갑니다. 아, 실제로. 원수 집안의 노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겠네. 사례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이 사례랑 빗대어서 네. 신숙주가 내가 공신이니까 정순왕후를 우리 집 노비로 삼게 해달라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다가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고, 예.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나 그러나 세조가 그 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 그 후 얼마 뒤에 정미수에게 궁중에서 봉양하도록 했다. 이 내용이 장릉지에 버젓이 실려 있어요. 정미수는 아까 그 정순왕후의 양자로 들어온 인물인데. 양자로 들어왔던 경혜공주의 딸, 네. 아들. 신숙주를 봉양하라고 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 이제 그 청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네, 네. 나중에 정순왕후는 네. 그냥 궁궐에서 정미수 보고 들어왔어. 네가 봉양해라. 어머니를 양어머니를 정순왕후를 내가 신숙주의 노비로 줄 수는 없다. 네, 그냥 네. 관노가 됐다. 요 톤인 거예요. 이 문장의 맥락이. 그러니까 성사는 되지 않은 건데 네. 요청한 건 사실인 것처럼 기록이 돼 있네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장 전체가 사실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일단 정순왕후가 관노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대부들이 영모에 연결돼서 그 집 가문의 여성들이 관노가 된 것은 많지만 네. 정순왕후는 우리가 계속 군부인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노가 된 적이 없어요. 사실과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을까를 살펴보니까 예. 윤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정순왕후의 자매가 있었는데 네. 그 자매를 자신의 노비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거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순왕후의 자매가 노비가 될 뻔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정순왕후의 그러니까 아마 그 섞었네요. 이입을 해서 네.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사로라는 인물도 계유정난 주축 세력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신숙주는 오히려 이제 정의왕후가 노상군부인 애틋하지 않니? 예. 그러니까 친척들 불러다가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나라에서 줄 수 있으면 좀 주게 하는데 경의 생각은 어떻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얌전하게 묘사가 돼서 사실대로 보긴 없지만 맥락은 예. 크게 사실하고 틀리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신숙주가 너무 싫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서 네. 일단 뭐 관노설 그다음에 신숙주가 자기 집 노비로 요청했다는 설은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조금 이제 살이 붙었네요. 민심이 반영돼서. 민심이 반영된 거죠. 예. 아까 정순왕후 이야기가 한가득 전해진다는 창신동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창신동을 딱 들어가면은요,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정순왕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영조 때 정순왕후께서 여기 머무셨다라는 내력을 적은 정업원 국이 비가 있습니다. 예, 정업원. 정업원이 있던 오래된 터에 세운 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올라가서 보면은 큰 봉우리가 있는데 동망봉. 동망봉. 그러니까 단종이 청령포에서 망향탑에서 서울을 봤잖아요. 반대인 건가? 그러면은 여기서 영월은 동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동쪽을 바라봤는데 정순왕후가 바라보면서 단종을 애틋하게 그리워했던 봉우리 동망봉.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정순왕후가 세조가 내리는 걸 안 먹었답니다. 그래요. 예. 내가 어떻게 원수가 내린 것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순왕후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단에 자생물을 들여서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자주우물이라는 것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동네 여인들이 이 정순왕후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남자들이 오는 것도 좀
여의치 않고 하니까 네. 그럼 동네 여인들이 채소 시장을 엽니다. 창신동 일대다가. 예.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먹을거리가 좀 나오면은 네. 그걸 가지고 정순왕후에게 좀 드렸다라고 나눠주고. 해서 그 시장이 여인 시장. 그런 여기에 얘기. 여인 시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터가 있고요. 예. 더불어서 네. 1457년 6월 단종과 정순왕후가 고 창신동 일대에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종은 영월로 가고 유배 갈 때 예. 헤어졌다고 거기서. 그다음에 그 정순왕후는 동망봉에 머물게 되고 예.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안녕을 했겠죠. 예. 그런데 그 앞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다리 이름이 영원히 이별했다는 뜻의 영도예요. 길영자에다 건널 도자니까 영원히 이별했다. 영도교. 그래서 영영 이별, 영이별 뭐 이런 이야기들의 소설도 정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가 뭔가 이제 그 정순왕후와 관련된 역사를 찾아내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진짜. 하는데 예. 이제 실제로 여기서 진짜 역사가 무언지는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진짜 역사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이제 알려주시겠지만 역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 이야기들인 것 얘기를 같아요. 전반적으로 들어보면은 그분도 참 불쌍하고 그리고 그 남편 그리워했고 세조는 참 몹쓸 사람이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축약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중에 실제 역사와 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실제 역사에 부합하는 거는 정업원에 머물렀다. 아까 그러니까 정업원이라고 하는데 이 정업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 정업원 그러니까 깨끗할 정자에다가 업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까르마 업을 카르마. 예, 그래서 그 업을 씻어낸다라는 의미를 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비구니 사찰이라고 언뜻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 그래서 같은데. 예. 왕의 후궁. 이게 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궁이 궁궐 안에 남아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 다른 사람은 혼인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여생을 마감하는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네. 이 정업원이 고려 시대 개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이제 그 개경에 있던 정업원을 서울로 옮기게 되는데요. 원래 자리는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은 창덕궁 근처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현대사옥 있는 그 뒤쪽 조금 올라가 보면은 그 안에 골짜기 그 근처 어디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세종 때 잠시 없어졌다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 세종 때 잠시 없어졌다가 세조 때 복구를 합니다. 세조 때. 네. 그런데 연산군 때 사냥터를 만들면서 이 창덕궁 뒤에 있던 정업원을 없애요. 연산군이잖아요. 연산군이어서. 네. 예. 그래서 후궁들을 다른 데로 보냅니다. 네네네. 뭐 인수원 이런 데로 보내요. 예. 그러다가 명종 때 문정왕후가 다시 정업원을 복구해서 광해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종 그다음에 중종 명종 초기까지는 이 정업원이 없었구나. 거죠. 여기 없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광해군 이후에는 뭐 인수원, 자수원 나와서 정업원 역할을 하는 조그만 암자 같은 것들이 이 공간에 있었을 거다. 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의문이 이제 드는 게 첫 번째 의문은 정업원은 제가 창덕궁 근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동대문 창신동은 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정업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조가 여기에 정업원이 있던 터다라는 비석을 세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조 임금님 착각하셨네. 자료를 좀 살펴보시지. 왜냐하면 광해군 때까지만 기록이 있으니까 그 이후의 기록을 잘못 찾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한동안은 영조를 의심을 했어요. 근데 영조 임금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이분 진짜 보통 아닙니다. 정말. 보통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자료, 장소 이런 것들 철저하게 고증하는 분. 여러분들 청령포 가시면은 거기에 있는 그 단종에 머물렀다는 곳에 만들어 놓은 집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그 근거는 뭐냐면 거기에 영조 때 세운 여기가 단묘 재본부시 유지 그러니까 단종이 여기에 머물렀다. 이 비석을 영조가 세운 덕분에 여기가 명확하게 단종이 유폐되었던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 영조가 어떻게 이 정업원의 비석을 세웠냐면은 먼저 이제 정순왕후의 사릉을 이제 숙종 때 이제 복권이 됐으니까 다녀옵니다. 다녀와서 사릉 참봉한테 물어봐요. 참봉 너 네가 알고 있는 정순왕후에 관련된 얘기를 나한테 다 해줘봐.
근데 참봉이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사릉의 주인공인 정순왕후에 대한 얘기를 잘할 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이 참봉이 정씨입니다. 그 정씨예요? 정종 정씨? 해주 정씨. 해주 정씨.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예. 사릉 참봉은 누가 한다? 해주 정씨가 한다. 가문에서. 예. 그러니까 정미수의 후손이 맡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공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사적인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자기 집에 있는 문서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해주정 씨가 정미수 그 부인한테 이제 그 재산을 물려줬다라고 하는데 그 문건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이시부인이라는 그. 예, 그게 정씨 집안에 아직도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으로 그때 정순왕후가 저기 머물렀습니다라고 찍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순왕이 동망봉에 가서 영어를 바라보았고 네. 이제 그 참봉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스스로 정업원 주지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정업원이 절이니까 네. 그 절의 대표다. 주지. 그러면서 내가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서 그거를 이 며느리한테 물려준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네. 더 나가서 그럼 그 집을 어떻게 너 정확하게 아니 영조가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문서 하나를 툭 내면서 여기 저기 정순왕후가 살았던 집터와 관련된 땅을 저희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정씨 소유였던 거예요. 해주 정씨. 그러니까 이거를 영조가 머릿속에 뚝 뒀다가 네. 내가 언젠가는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역사는 그렇지. 정립을 하고 명확하게 바로 세워야지. 예. 그리고 나서 35년 뒤에 예. 그 자리를 확인해서 정업원 국이 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는 네. 이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 이제 35년 동안 신하들한테 계속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크로스 체크해서 그렇죠. 이거 정씨 집안에 저렇게 얘기하는데 맞느냐. 예.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영조가 허투루 일을 처리할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업원이 창덕궁에 있다고는 하지만 네. 혹시 여기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산군 때부터 명종 때까지 정업원이 없었어요. 정업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정업원 국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시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네. 그때 그 정업원의 스님들이 창신동 일대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신동에. 예. 예.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었으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연산군이 헐어버렸잖아요. 예. 정업원을 창덕궁 될 걸. 그렇죠. 그럼 스님들을 쫓아내면 어디 가야 되잖아요. 창신동에 다시 자리를 잡으셨구나. 그렇죠. 그럼 비구니 스님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연고가 없는 분들이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머물 곳을 찾다가 보니까 네. 저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연산군이 손 안 댈 것 같아. 라고 해서 거기에 정순왕후도 같이 가셨을 거다. 그게 이제 과거에 창덕궁 근처에 있었던 정업원의 어떤 성격을 이어받는 장소가 된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당시 그 문서에 나와 있기로는 이제 인창방에 그런 집이 있었다. 인창방이 지금으로 치면은 저기 창신동 일대를 가리키는 행정구역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비구니 스님은 저쪽에 정업원은 없어졌지만 여기도 정업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네. 그 속에서 정순왕후가 나중에 내가 정업원 주지다. 이런 표현을 했으니까 영조로 볼 때는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정업원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지금 이제 청룡사라는 절이 있어서 마치 그게 옛 정업원처럼 보이지만 당대 정업원을 세울 때 기록을 보면 거기가 빈 계곡에 아무 터가 없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네. 만약에 거기 절이 있었으면 그 반드시 당시 사대부들은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정리가 없는 걸로 봐서는 네. 청룡사는 후대에 옮겨온 절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그 창신동에 전해지는 이야기, 뭐 염색을 해서 먹고 살았다. 정순왕후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여인들이 시장을 열어서 여인시장. 먹을 거를 만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의왕후가 정순왕후를 꽤 신경을 씁니다. 정의왕후가 네, 세조의 왕비였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정미수도 나중에 그 두 내외가 모두 그러니까 죽거나 그다음에 이제 죽임을 맞았을 때 그 아들이었던 정미수 불쌍하지 않느냐 하면서 왕실에서 키웠던 인물이에요. 챙겨줬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막 정치를 몰고 나가면 뒤에서 약간 민심 수습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당시 군부인이었던 정순왕후가 네. 이렇게 특별히 미움받을 일은 없잖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당시 정업원에는 초기에, 그러니까 성종 초기까지는 경혜공주도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단종 누이도. 누이도.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신우 올케 사이가 여기에 머물며 서로 의지하면서 그랬겠다, 살았다면은 진짜. 왕실에서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네. 나중에 이제 정순왕후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일부 자신의 이제 그 양자의 부인에게 이제 남겨준 걸로 봐서는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다. 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송씨 가문 같은 경우는 금방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영모와 관련된 연좌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요? 바로 성정연간에 풀려나요. 다행이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순왕후에 대한 핍박도 생각보다 덜했다. 강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대체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대신 여기에는 사실 너머에 이제 진실은 있겠죠. 정순왕후 그렇게 사실 분은 아니다. 그렇게 사셔는 안 되는데 네. 저분이 지금 창덕궁이든 경복궁이든 계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일반 백성들이나 사대부들이 했을 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순왕후가 모셔져 있는 사릉 관련해서 궁금한 게 네. 아까 이제 그 지금의 남양주에 있는 사릉에 모셔지게 된 과정까지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해주 정씨의 가문 묘역에 묘역에 만들어져 이제 있죠. 모셔지게 된 건데, 근데 후에 이제 숙종 때 단종이 복권되면서 정순 왕후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무덤도 좀 변화가 있거나 뭐 이장을 고려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왕릉 주변 그 반경 일정한 공간을 화소라고 해서 이제 그 나무를 심지 않는 공간에는 다른 사람이 무덤이 있으면 안 돼요. 네. 네. 다 이장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숙종 연간에 1698년에 이제 단종을 복권하면서 이제 종묘에다가 제사도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쪽에 장릉 이쪽에 사릉을 만드는데 이제 신하들이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이제 숙종하고 머리를 싸맵니다. 일단 영월에 있는 저 무덤 어떻게 할까요? 장릉. 왜냐면은 그 한양에서 한 100리 안팎의 공간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거 철릉을 해야 됩니까? 옮겨야 됩니까? 네. 그거 너무 비용 많이 드는데 그냥 현장에다가 왕릉을 꾸미는 것으로. 그래서 장릉은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고 네. 사릉도 동일한 문제가 여기 주변에 해주정씨 무덤이 가득한 거예요. 그 무덤들을 옮겨야 된다는 거죠. 다 옮겨야 되는 예. 거예요. 아니면 정순왕후의 무덤을 옮겨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둘 다 모두 번거롭다. 그때 이제 왕이 뭐라고 나설 수는 없는데 당대 이제 명신이었던 최석정이 최석정 수학 천재. 네. 곽재식 작가님이 소개해 주셨던 수학 천재. 제가 좋아하는 민심과 그다음에 그 수도구 만든 분인데 그분. 국가 경륜. 그래서 예. 그 숙종 때 어려운 시절에 청나라에서 쌀 받아오신 분. 예. 이 최석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드물지만 네. 다른 곳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용납하고 무엇보다도 해주 정씨가 250년 동안 이 무덤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또 하나 문제가 그럼 해주 정씨의 재향을 지낼 때 어떻게 밑에다가 이렇게 같이 제사 지내도 되느냐? 그건 멀리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지금 사릉은 왕의 무덤과 그러니까 왕비의 무덤과 네. 그다음에 해주정씨라고 하는 사대부의 무덤이 공존하는 그러네. 조선왕릉에서 유래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이제 숙종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릉의 능관, 뭐 참봉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가능하면 누가 한다? 해주정씨가. 네. 네, 한다라고 하면서 해주정씨로 볼 때는 한편으로는 지난 250년 동안 자신들이 살펴왔던 것들에 대한 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또 가까이는 조상이었던 정미수하고 이제 서로 연결되는 어떤 정순왕후에 대한 내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기사 하나를 띄워줬는데 네. 최근에 이제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서 영월의 단종 장릉과 남양주의 정순왕후 사릉을 합장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마음은 충분히 마음은 충분히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옮기자면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남양주와 영월 모두 물리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유산청을 제외하고라도 네. 지자체 기준으로 만약에 영월의 장릉을 남양주로 옮긴다. 그럼 지자체 그렇죠. 그거 고려해야 됩니다. 영월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건 안 되지. 여기가 예. 어떤 내력을 가지고 어몽도 선생이 얼마나 공을 써서 그 내력이 벌써 200몇 년이고 다시 몇 년이 200몇 년이 흘렀는데 맞죠. 예. 그러면 진접에서는 단종제도 지내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남양주에서 사릉을 만약에 옮긴다. 거기 역도 사릉역이 있어요. 또 남양주에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 사릉역이 있는데 그러면 역 이름을 바꿔야 되느냐? 옛 사릉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현실적인 문제가 많네요. 그런 게 있고 그럼 제3의 영역이 하자 그러면은 그건 남양주나 영월 모두 손해 보는 거잖아요.
두 분이 지금이라도 만났으면 하는 그 마음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공감이 그 됩니다. 마음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묘사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장릉에 가서 보시면은 장릉이 이제 밑에 이제 정자각도 있고 위에 이제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은 산에 이제 줄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이 줄기 그 중간에 그 벤치가 몇 개 있는데 그 앞에 나무가 공중한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여기 소나무는 좀 젊네. 얼마 되지 않았네. 예. 라고 보는데 거기 딱 뭐라고 적혔냐면 네. 남양주 문화원 1999 식수. 남양주에서 온 나무구나. 네. 그럼 그 남양주 어디서 오겠어요? 사릉이요. 사릉에서. 잘했네. 남양주 오, 문화원에서 잘했다. 1999년에 사릉에서 소나무를 통해서 오. 그래서 청령포에 보면은 그 예. 정령 그 관음송이라고 하는 소나무가 있는데 네. 그 느낌처럼 여기서도 이 소나무를 통해서 서로 음. 뭔가 마음이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넣었고요. 네. 제가 처음 장릉 갔을 때 그 소나무가 제 키보다 작았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저보다 한 3배 빨리 크네요. 빨리 크더라고요. 예, 빨리 크네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1999년이니까 제가 네, 네. 한 96년, 97년에도 이제 장릉에 갔었었는데 예. 어느 날 나무를 심었네 하다가 이제 벌써 그렇게 컸으니까 또 나무도 이것도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이것도 이제 또 하나 이제 후대 사람들의 바람을 담은 음. 역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치면서 정순왕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예. 네, 그 정순왕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순왕후의 삶을 적은 기록은 굉장히 적어요. 적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사실 그 당시의 역사적 분위기는 반영을 하지만 사실과는 또 거리가 먼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들은 사람들이 떳떳하게 당시의 정순왕후 단종의 얘기를 할 수 없었고 그 기간이 200년이 넘다 보니까 네. 그 마음이 이제 이야기로 표출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떳떳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런 일이 만들어지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이야기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지만 여전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역사의 평가라는 것 생각보다 오래 가는구나. 이번에 참 많이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무게를 다시 한번 또 이 정순왕후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운의 왕비 정순왕후의 삶을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